와, 정말 큰 반전이었습니다. 이번 작은 아씨들 8화는 긴장감이 최고조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원상아가 빌런임이 드러났죠. 모든 판을 짰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이래서 원상아는 캐스팅이며 연극이며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나 봅니다. 진짜 놀랐던 건 인주가 오키드 건설에 입사를 할 때부터 연극이었다는 거. 이거 뭐 트루먼 쇼가 따로 없네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라 4회차나 남아있다는 게 더욱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주가 조금만 똑똑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요. 1화에 나왔던 진화영의 그 시체와 이번 8화에 진화영처럼 보였던 인물이 남긴 그 시체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화영이라면 인주의 지문을 딸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자신의 지문으로 집을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의심이 갔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인주는 화영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연출이 좋았던 게 난초들이 다 시들어 있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뭔가 엄청난 게 온다는 걸 연출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푸른 난초차를 먹고 쓰러지기 직전에 인주 앞에 나타난 원상아. 근데 원상아도 예상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있었죠. 원상아가 아기 같은 얼굴로 캐리어를 꺼내자 700억이 아닌 벽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주는 최도일이 준 총을 여기서 꺼내 들었네요. 최도일은 인주에게 말했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내 등에 총을 겨누고. 결국 총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원상아였습니다. 최도일은 자신은 믿어주길 바랐지만 최도일도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현금과 총만 믿으라고 했죠. 인주가 여기 올 때까지 총은 잘 보관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멀쩡히 살아있는 인주와 도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상아는 처음부터 모든 판을 짰지만 이번 계획은 인주와 도일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원상아의 연극에서만 놀아나지는 않은 것 같죠. 아, 어떻게 700억을 빼돌릴 수 있었을까 잠시 고민해봤는데요. 예고편에서 인주가 전화를 거는 게 원상아를 만나기 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주는 교통사고가 났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주는 편지의 주소를 찾아갔죠. 그 직후 최도일이 병원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주는 아마도 병원을 나와 편지의 주소를 찾으러 가기 전에 최도일에게 전화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다음화 예고편에 나오는 이 장면이고요. 병원에서 혹은 병원에서 나온 직후 최도일은 인주의 전화를 받았고 원상아를 속일 계획을 짰던 거죠. 인주는 직접 쪽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는데요. 아마도 그곳에 가는 길에 예를 들면 오늘 나왔던 맥퍼슨역 같은 곳에 현금을 숨겨두고 캐리어에 벽돌을 넣어둔 게 아닌가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 인주가 쓰러져 있는 듯한 장면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어쩌면 이것이 현금이 있는 곳의 열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도일에게는 임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박재상은 최도일에게 인주를 자정 안에 죽이라고 했죠. 만약 최도일과 인주가 함께 짠 판이라면 그리고 인주가 죽은 척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본 목격자는 원상아가 아주 좋은 연극의 캐스팅 대상일 겁니다. 원상아에게 총을 겨눈 인주 앞에 나타난 최도일이 인주를 죽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700억과 목숨을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화영도 오늘 등장했는데요. 노란색 원피스가 아닌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죠. 인주가 교통사고가 나기 전 추격신이 있었습니다. 인주가 탔던 차, 최도일이 운전하던 차, 그리고 그들을 경호하던 차는 모두 검정색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흰색 차가 한 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주가 탄 차가 트럭에 부딪히기 전에 대신 사고가 나며 인주를 구해주었죠. 네, 어쩌면 진화영이 살아있었고 흰차의 주인은 진화영이고 인주를 구해주었다고 해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화영은 죽었다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흰색 차의 정체는 모르겠으나 오늘 최도일도 이런 말을 했죠. 성형으로 인주의 얼굴까지는 불가능하지 않겠냐고요. 언니가 성형수술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반대로 인주가 봤던 죽은 화영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죽은 화영의 모습을 인주가 똑똑히 봤기 때문에 사실 화영은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실 앞에 놓여져 있던 화영과 인주가 바꾸었던 추억을 나눈 인주의 신발은 모든 것을 아는 원상아의 짓인 것 같습니다. 돈을 챙겨서 숙소까지 오게 만드는 계획 중의 일부겠죠. 예고편에서 최도일과 인주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8화 초반 최도일은 재상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오인주 씨가 제발로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는다면 동생들조차 언니가 죽었다는 걸 오랫동안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결국 신분세탁 전문가인 최도일은 인주가 죽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도일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인주는 어디 잠시 숨어 있을 듯 하네요. 그래서 인주는 동생들 걱정을 하며 최도일에게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동생들이라도 챙겨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내 동생들 뭐 꼭 좀 챙겨주세요. 한편 이내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같죠. 누군가 목을 매달고 죽은 장롱에서 피로 적힌 도망쳐라는 글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령가 내부에서 비밀들을 파헤쳐오던 이내였죠. 그렇게 보면 다음화에서 발견하는 이 글귀도 원령가 안에 누군가의 방에서 발견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인주는 700억으로 인경과 인혜가 함께 지낼 안식처를, 인혜는 원령가 내부에서, 인경은 원령가 밖에서 원령가의 비밀들을 찾으면서 무너지는 원령가를 볼 수 있겠네요. 도일의 말대로 인혜와 인경은 인주가 제발로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거나 죽은 줄 알게 되겠지만 인주는 동생들에게 대포폰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게 된 두 명이 원령가 앞에서 통수를 치는 사이다 전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인경은 최희재에게 말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맥락이 있고요. 선생님 증언만 있으면 완벽해져요. 뉴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방. 그리고 결국 기자인 인경이 단 한 방을 뉴스로 보도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은 그냥 재미로 보면 좋을 듯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드디어 작은 아씨들 1화 시작 전에 나왔던 영화에 등장한 푸른 난초차가 나왔습니다. 푸른 난초는 뭔가 비밀을 가진 독초죠. 이것의 원액을 마시면 말도 잠든다고 하는 어떤 비밀을 가진 독초로 보입니다. 푸른 난초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우연히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독초가 있으면 해독약이 있겠죠. 제가 소설로 재밌게 읽었고 웹툰으로 다시 보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웹소설 웹툰이 있는데 등장인물이 어떤 독에 감염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끓여서 해독약을 만들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어떤 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작은 아씨들 오프닝에서도 비슷한 걸 보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 그림이 마치 뿔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푸른 난초를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상상 속 동물 유니콘 다들 아실 텐데요. 유니콘의 뿔도 마법적 효과가 있어 해독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 여기에도 뭔가 작가님이 숨겨놓으신 게 있을지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뿔이 상징하는 푸른 난초에 대항하는 해독을 상징하는 인물, 그 누군가가 세자매를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 그림이 채도일을 의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도둑공주는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9화 10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피어나는 도둑공주 인주와 세자매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른 작은 아씨들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함께 정주행합시다.